예전에 했던 사건인데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어 다루게 됐습니다. 범행 방법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방법이라 주목을 받았었는데 가해자인 그녀가 최근엔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로레나 레오노르 갈로는 1969년 에콰도르에서 태어나 동생들과 베네수엘라에서 살았습니다. 성인식 때 선물로 미국 여행을 가게 됐고 그때 미국에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로레나는 미국으로 넘어와 유모 일도 하고 네일샵에도 취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988년 로레나는 미래의 남편이 될 미 해병대원 존 보빗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로레나는 버지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했고 이것은 로레나와 존의 결혼으로 이어져 1989년 6월 18일에 결혼을 합니다. 연애 땐 참 좋았는데 그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단 몇 주 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로레나가 존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며 뭐라 말을 하자 존이 로레나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로레나에 따르면 존이 자신을 때리고 원치 않는 몹쓸 짓을 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뒤엔 로레나에게 말도 없이 집에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돈을 쓰는 건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1991년 존은 해병대에서 전역을 한 것인지 어쨌든 나오게 됐는데 이때부터 로레나의 수입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됐고 로레나는 자신의 일하는 곳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재정적 압박과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꾸미려 드레스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런 폭행에 대해 그녀의 주장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로레나와 존의 집으로 경찰이 많이 출동했었습니다. 1991년 2월 존은 폭행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것으로 상담을 받은 뒤 혐의가 기각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91년 10월 헤어지게 됐지만 1992년도에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로레나는 왜 다시 그런 구렁텅이로 자신을 밀어넣었을까요? 1993년 6월 21일 로레나는 보호명령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사는 동안 그녀에게 손을 댄 적이 없고 오히려 로레나가 질투심이 극도로 심해 되려 자신에게 손을 댔다고 말했죠. 결국 재결합을 했던 두 사람은 이혼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일이 터집니다. 1993년 6월 23일 로레나에 따르면 존은 이날 술에 취해선 아침에서야 들어왔답니다. 그러곤 로레나의 동의 없이 원치 않는 강제적인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그녀의 눈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집어든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존의 중요한 부분, 존의 아시죠? 그 예상 가는 곳을 향해 싹. 그리고 로레나는 더러져 나온 부분과 칼을 챙겨 차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운전하던 도중 들판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친구의 집에 도착합니다. 자백을 하라는 친구의 설득에 로레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사실과 버린 위치를 알립니다. 경찰은 알려준 곳에서 부위를 찾았고 얼음이 담긴 핫도그 상자에 담아 의사에게 건넵니다. 9시간에 걸쳐 재부착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죠. 1993년 11월 존이 로레나에게 원치 않는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시기 버지니아 법이 부부간의 이 죄명이 성립이 되려면 신체적인 심각한 부상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레나에겐 신체적 부상이 없었고 그래서 존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1994년 1월 이번엔 로레나의 재판이 열립니다. 로레나는 악의적인 부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악의 경우 20년 동안 감옥에 수감된 뒤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방송에 중계됩니다. 방송에 중계된 내용 중 로레나는 존이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몹쓸 짓을 저질렀으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로레나가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으로 잠시 정신이 이상해져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존은 자신은 아내 로레나에게 어떠한 폭력 행위도 저지른 적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증인들에 따르면 실제로 그녀의 몸에 타박상 흔적들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고 존이 아내를 밀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존의 친구들은 존이 아내 로레나에게 원치 않는 몹쓸 짓을 저지르곤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존과 로레나가 서로의 주장을 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 때 법정 밖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범행 방법 탓에 이미 사건은 조롱과 농담거리로 전락해 있었는데 법정 밖에서 티셔츠로 된 굿즈,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군것질거리, 핫도그와 소다도 준비해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판은 관심 밖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난리 중에도 재판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결론이 납니다. 1994년 1월 21일, 로레나는 일시적 정신 이상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 후에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45일 동안 정신과 평가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보내진 후 석방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도 로레나는 살던 지역에 남았습니다. 2019년 뉴욕타임즈에서 시선도 있고 당신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사를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난 여기 살아요. 여긴 내 집이에요. 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어야 하죠? 라고 로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었던 로레나는 1994년 여름에 미국 시민이 됐으며 1995년에는 존과 이혼했습니다. 방송도 출연하고 했지만 그녀는 생계를 위해 미용사, 행정보조원,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했죠. 나중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고 하네요. 로레나는 2009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코 존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존 보빗은 재판 이후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른들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영화다 보니 확대시키는 수술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영화 말고도 TV에 출연하거나 라디오쇼에 출연하기도 했죠. 당시 존은 이런 농담에 참여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고 어디까지 참여했냐면 스테이크 나이프에 사인을 하고 라스베거스에서 판촉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게다가 소시지를 잘게 잘라 카나페를 만들어 여성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이 당시 존에겐 여자친구도 있었고 라스베거스에 집도 있었으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비싼 차량 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존은 캠핑카를 타고 미국을 여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트라우마를 앓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존에 따르면 여성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존은 18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 장거리 연애 중이라 합니다. 존은 나는 로레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그녀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목받지 못한 숨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인데요. 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25년이 지났을 때도 수술비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급을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그의 노력에 대한 수고비가 지급됐길 빕니다. 로레나와 존의 사건은 엄청나게 비웃음을 당하며 조롱을 받았습니다. 토크쇼에서 웃음거리로 다뤘고 신문 만화에서도 농담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타이탄이라는 나사 우주선 비행 중에 로켓의 일부가 분리된 이후 보빗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없어서였는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시대가 변해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법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